송은재TV 시작합니다. 1000만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가서 5만원권으로 모두 바꿔서 이 5만원권으로 바꾸게 되면 5천만원, 요즘엔 5만원권 이건 그렇게 부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모두 넣어서 이곳저곳에 넣어서 박용수, 송영길의 전 보좌관입니다. 박용수에게 전달을 했다. 현금으로 전달을 해야 뒤끝이 깨끗하다. 그렇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송영길이 와서 캠프 해단식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이렇게 현금을 주면 송영길에게 모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하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윤관석의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이 윤관석의 재판에서 이 돈을 준 김모 씨, 사업가 김모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송영길의 20년 친구입니다. 송영길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표 5장을 빌려서 이걸 5만원권으로 모두 바꿔서 주머니에 이곳저곳 넣어서 박용수에게 전달을 했다. 송영길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들었고 선거 캠프에서 송영길에게 당연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았고 송영길이 알지 못하고 이 돈이 쓰여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지금 송영길 돈봉투 게이트 오늘 법정 증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 유동규의 진술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이 된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갈 때의 그 자세, 태도, 돈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갔다.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식사 자리였는데 무엇을 먹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 기자들이 처음 기자 교육을 받을 때 처음 이제 기자가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를 돕니다. 새벽에 경찰서나 파출소를 돌면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이 사건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사건 조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을 하도록 경찰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한편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당시에 식사를 뭘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이렇게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 법정 증언. 그러니까 이정근의 녹취록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돈봉투 게이트. 이정근이 검찰에서 모두 불었고 거기에 따라서 송영길의 20년 친구, 이 스폰서인 이 김모 씨가 자신도 불지 않을 수가 없다. 법정에서 모두 증언을 한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이면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거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재판에서 그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송영길의 20년 친구인 김모 씨의 이 증언, 그 다음 윤관석이가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때 현역 의원들이 모이는 장면들, CCTV, 이런 것들, 이런 정황들이 돈이 오고 간 부분은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면 재판에서 거의 인정이 됩니다. 송영길의 이 돈봉투 게이트가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뭐 밥값, 차비 정도 좀 나눠준 것, 그게 뭐 크게 죄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김용을 통해서 대장동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이 1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도 불법 자금을 가지고 돈 선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의 청와대가 모두 나서서 이 선거 공작을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40년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형 동생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철호 당선되는 것 한번 보고 싶다.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될 때 거의 자신의 분신입니다. 김경수를 시켜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한 이 부분도 김경수가 2년형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송철호, 이재명, 송영길까지
불법, 부정선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다. 선거법이 굉장히 우스운 사람들이다. 가짜는 사람들이다. 물론 적용되는 법은 선거법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고 정당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은 이게 명예훼손 부분으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가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그렇지 않느냐? 국민의힘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이 지금 선거법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당시에 이 법이 지켜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거짓말 한번 하면 모두 걸려듭니다. 선거에서 정부가 국가에서 모두 선거 자금을 대줄 테니까 불법 자금 1원이라도 있으면 모두 걸려듭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선거법이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10년 전에도 홍역을 겪었습니다. 이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차떼기당 등등으로 해서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은 아직도 이 20년 된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법이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선거 공작을 해서라도 자기 편을 당선시켜야 한다. 자기가 당선돼야 한다. 당선만 되면 큰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선만 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쪽은 이미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당은 그게 아직도 공공연히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영길, 이재명, 문재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부정선거 민주당에 이걸 뿌리 뽑는 게 다각도로 지금 재판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쇄신, 개혁을 통해서 부정선거 부분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은 오래전부터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큰일 난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되고도 선거법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많은 국회의원, 많은 자치단체장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참 이 돈 문제, 또 거짓말하는 것, 선거에 나가서 이재명처럼 누구나 거짓말을 하는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이 돈이 1원이 모자라서 10원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게 선거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거기에 꼭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걸려듭니다. 선거할 때부터 이 국민의힘 쪽은 오랫동안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자신 개인적인 돈을 선거판에서 썼다 하더라도 이게 들키지 않고 넘어갈까? 전전긍긍합니다. 그 다음 이 걸려들게 되면 재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재판 전략을.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까?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0만 원 이하를 받을까? 이렇게 국민의힘 쪽은 전전긍긍하면서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민주당 쪽은 아예 대놓고 이 선거 공작을 하고 불법 선거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였습니다. 1심,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인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소위 권순일 50억 클럽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많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선거를 하면 거짓말을 하고 선거 때마다 불법 자금을 동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리 혐의는 이재명이 선거법이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이렇게 무죄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없었고 또 뒤집어지더라도 1심, 2심에서 벌금형이 줄어들 뿐 이렇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무죄가 돼서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이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1심,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이게 무죄가 돼버립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게 재판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면 무죄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잘못 적용됐다라고 넘기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시 100만 원 이상으로 또 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권순일 당시에 이 사법 거래를 하면서 김만배를 사이에 두고 이걸 아예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부 이렇게 무죄로 뒤집어 엎는 이런 무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주로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받으면 성공, 100만 원 넘으면 이제 죽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2가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인정이 되면 이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무죄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걸 무죄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형량을 정하는데 또 재판에서의 전략에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무죄로 지금 선거법 위반을 버티는 한 선거법 위반은 유죄 판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게 확실히 유죄인데 이제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송영길을 비롯해서 문재인, 송철호, 이재명을 보면서 우리 20년 된 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물론 간혹 이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람들은 문재인, 이재명 등은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의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야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거법을 어기더라도 당선만 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재판에서는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아직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이 지금 계속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자신의 방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돼서 방탄을 하듯이 송영길 자신도 신당을 만들어서 방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부터 시작이 됐고 이재명이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저질러 온 이 부정불법 선거 이게 송영길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로 이어지는 이 불법 부정선거 이걸 총선을 앞두고 뿌리 뽑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불법 부정선거가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들입니다.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의 유권자의 뜻을 선거 공작을 통해서 바꾸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